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8일 방송입니다. 예, 간밤에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에서 청문이 있었죠. 그러면서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다. 이런 투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깜짝 놀랐죠. 그 사이에는 이 파월 의장을 메롱메롱 하면서 막 능멸하고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니 파월도 째진 입으로 말 좀 하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금융투자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30포인트 이상 밀려 내려갔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내일 2023년 처음으로 맞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란 말입니다. 근데 포지션이 구축된 것들을 보니까 외국인은 개판 났고 개인들도 지금 뭐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 투자만이 지금 가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포지션들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기는 금융 투자 손에 달렸다. 금융 투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하나씩 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31포인트 밀렸습니다. 1.28% 밀렸고요. 코스닥도 1.81% 밀렸습니다. 1.81포인트네요. 마이너스 0.22% 밀렸고요. 외국인이 1,600억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8,198억의 순매도를 내놨습니다. 환율은 깜짝 놀랐죠. 22원 올랐네요. 1,321원 40전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먼저 봐야죠. 수급 보니까 이제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여지 또 여지없이 예상을 뒤엎고 또 파란색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혼조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업종별로 보면은 일단 IT를 샀는데 이 IT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LG전자라든지 아니면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 기관 투자 특히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뭐 열심히 20일 위로 올려놨었는데 또 홀딱 내려와 버렸죠. 이렇게 되면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모두가 다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반도체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매물들을 다 받았어요. 오늘 올라가 보면 한지형기술이나 두산밥켓, 코스모 신소재, 오리온, 한진칼, LG전자, CJ 이런 것들 좀 올라오는 반면에 하이브나 SKC,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SM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위너스커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SM을 먹었는데 너무 많은 현금을 그 사이에 쓰는 바람에 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너스 커스라고 합니다. 승자의 저주죠. SKC도 그렇고 고려아연, 삼성 SDI,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SK바이오팜, 아모레퍼시픽 등등 2차전지는 이제 일단은 매물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다시 살아났네요. 어제는 밀렸었는데 자,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카나리아 바이오, 휴마시스 케어젠, 셀트리온, 제약, SM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밀링 나노팀, CIS, 루닛, HLB, 동진, 세미캠, 디어유, 리노공업, HLB 생명과학, 이어플로 이런 것들을 밀려 내려갔네요. 또 특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테마주 반도체 생산인데 여기는 뭐 DB 하이텍이 올랐겠죠. DB 하이텍 물적 분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 온실가스 저감장치, 미디어, 방송 광고, 원자력, 설계시경, 화력 이 정도 움직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지, 컨텐츠 매니지먼트, 2차전지, 완제품, 자전거, LCD 소재 등등은 밀려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은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확 내려왔어요. 한 방에 그냥 뭐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팍 튀었죠. 달러 인덱스 튀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고, 그리고 외국인도 팔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걸 봐야 되겠고, 금값은 뭐 떨어졌을 테고요. 환율 올라간 건 말씀드렸고, 자, 만기입니다. 만기. 만기를 보니까 여기 이제 금융투자 포지션이에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극대화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 317.50 오늘 이제 315.38이니까 1.5포인트 1.5포인트면 한 12포인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플러스 이건 뭐 내일 아침 또 가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개판 났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도 이제 그 선물 매수 포지션처럼 잡아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금리는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가 이제 역대 최고치 한미 금리 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려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3월 8일이잖아요. 3월 8일 날 예, ADP 민간 고용 지수가 나오네요. 요건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뉴스들 뭐 몇 가지 좀 훑어보도록 하죠. 별로 할 거 없어요. 외국인 매파 연준에 1.3% 하락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했느냐? 파월이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달 또 빅스텝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이 올리는 최종 금리의 수준이 이전 전망치보다 높을 수가 있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국회 상원 은행 청문회에서 경기 지표가 더 이상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겠다.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었으나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나는 아서번스가 아니라 저기 그 폴 볼커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은 5.5에서 5.7 그 전에는 이제 뭐 5.25 정도면 끝나지 않겠는가 봤었는데 0.5% 포인트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 전망치를 0.5% 포인트 높여놨다. 그렇죠? 골드만삭스의 하치오스 이코노미스트 이 상원 청문회를 보면서 3월 회의 이전에 나오는 데이터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금리 25bp가 되겠지만 50bp 인상 확률도 거의 비슷하다. 그럼 실제로 그런가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페드 워치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14일 12시간이 남았는데 에이고 빅스텝으로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기 지난번 봤을 때 여기가 70% 여기 30%였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50bp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미 금리 격차 사상 최대 경신 카운트다운이 벌어졌다. 지금 1.25% 포인트 차이인데 잘못하면 1.75 뭐 저기 2%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역전됐다면서 연준은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금리를 동결 홀딱 해놓고 나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만 죽을 것이다. 근데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하게 되면 경제 전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부동산만 죽이지 않고 경기 전체를 죽일 것이다.
그래야지 더 싼 가격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럽판 IRA, Inflation Reduction Act죠. 기대 폐배터리 주가가 고속 충전 중이다. 폐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재생 배터리를 얘기하게 되겠죠. 예. 자, 유럽판 IRA로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의 초안이 14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 법안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성일 하이텍, 그렇죠? 삼성 SDI, 삼성 SDI 보용 성일 하이텍, 이쪽은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세비캠도 그렇고, 인선 ENT, 이런 것들 이제 그 이야기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유럽판 IRA에 무엇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라. 이미 뭐 2차전지 폐배터리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뭐 따라가자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내 거 아니라고 봐야지, 그렇죠? 예. 자, 발 빼는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석 달간 개미 20만 명 떠났다. 뭐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또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랬다는 거죠. 한때 소액 주주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국민주의 지에 오른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미 투자자들이 이탈이 늘고 있다. 2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사업 보고서에서 개판이다, 실적이. 이거는 사실 우리 정부는 할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이 개인 플레이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운 저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월급마저 덜 오른다. 소비 회복 더딘 이유. 최근에 이제 발표된 우리나라 GNI가 국민 총 소득이죠. 3만 5천 불을 깼어요. 물가는 더 올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르지 않는 거, 가장 첫 번째가 애들 성적, 두 번째 아빠 월급, 세 번째가 내가 산 주식 가격. 그런데 이자 부담은 커지고 저기 이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는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기 이 미친 년놈들이 저기 사람들은 죽겠는데 나라 다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개새끼들이나 만지고 있고 뭐 이런 저기 태평성대와 같은 기사들만 뜬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저기 뭐 하는 짓이냐, 그거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 나라를 망치는데, 물론 뭐 토착 외구라든지 완전히 토착 외구가 아니고 일본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종시에서 하는 저기 목사 새끼는 일장기를 흔들질 않나.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놈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서고 있고,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놈은 뭡니까? 주가 조작을 뭉개고 앉아 있고, 감독원장이 요즘 보면 경제수장 같아. 이게 나라가 말이 안 되나. 세계도 없고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비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언론, 이거는 주가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성숙할 때 주가가 더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주가는 물 건너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통화정책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또 수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각자 도생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